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10월 28일 새벽이고요. 10월 29일 새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드에 관한 거고요. 지금 2013년 5월 요때가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이게 5월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2.2% 넘어 스프레드가 수치가 2가 넘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돈이 이제 묶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장이었어요. 근데 막상 테이퍼링 하고 나서는 쇼크가 살짝 있었지만 장은 계속 잘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 중에 테이퍼링에 관한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 버냉키 의장이 2013년 6월 20일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게 경제 성장이 예상대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 매입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중반기에는 중단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돈을 계속 풀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쇼크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2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결국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천천히 돈풀기를 줄여오던 미국 연준은 2년이 지난 뒤 금리를 올렸습니다. 테이퍼링이 걱정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테이퍼링이 발표되기 전에 쇼크가 왔었지만 그 후에도 장이 잘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찾아보니까 살짝 쇼크가 왔었는데 장이 잘 올라가다가 2년 뒤에 금리를 올린다는데 그때 막상 못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엘렌 의장이 이제 금리를 막 올렸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쇼크가 왔었어요. 이거는 빅스 차트고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이 0.8 이 밑으로 내려와서 빅스가 막 눌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눌리고 일곱 번째 빼꼼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늘 팝했다가 살짝 밀려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상태가 됐어요. 지수가 좀 밀렸고 선물에서 좀 밀리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빅스는 이렇게 눌리면 빅스가 내려가야 변동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변동이 작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빅스가 먼저 내려가고 그러니까 빅스가 다 마저 내려오기 전에 지수는 먼저 올라갔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빅스가 내려오고 눌리는 상태에서 주가는 지금 이게 올라갈 주가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을 선물에서 먼저 찾았어요. 그 윗자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윗자리 탑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이제 마크에서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 자리에서 시그널을 보고 팔로우 스루를 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살짝 눌린 상태에서 어닝 기대감으로 또 주식시장이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오늘 또 올랐다가 이제 장후에 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아마존이랑 애플이 어닝 미스 하면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S&P 스파이 추종하는 스파이 ETF 스파이가 지금 이렇게 꼭지에 올라갔죠. 꼭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PPO 이격도 이렇게 상방으로 들은 상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그린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차트가 지금 불릿이에요. 차트가 불릿인데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셋이 모이면 눌림 모양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따가서 올려 붙이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많이 사서 올라오면 차트는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데에서 이 세 선이 다 같이 올라가서 모이는 자리가 요런 자리더라. 이제 이거 인디케이터는 이 마켓 포캐스트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TD 차트 쓰시는 분들은 셋업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TD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이씨님께서 이거 뭐지? 구글 스프레드로 만들어 주신 거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반해서 QQQ는 얘가 마저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마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어요.
했는데 얘는 이제 불리시로 차트가 막 돌아선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전히 불리시 테라토리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이게 미텀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불리시예요. 근데 얘가 사실 눌린다고 해도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다시 이제 틀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내리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이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그런데 차트는 이런 식으로 불리시로 만들어 놨는데 이 모멘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름에서 지금 뉴트럴 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꺾여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IWM 차트예요.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컨설리데이션을 했죠.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눌림폭 요 이틀 눌리는 동안 밑에 메꿔야 할 갭들은 다 메꾼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 같은 IWM 같은 경우에는 내려도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격이 없죠. 그냥 딱 붙어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볼륨 프로파일인데 이거를 제가 걱정했었던 거거든요. 여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털렸을 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털렸을 때 여기 이제 허벙인 자리. 그래서 만약에 내리면 뭐 2포까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던 차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잘 지지받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오히려 IWM은 좀 더 볼륨이 많이 쌓여 있는데 반해서 얘는 요 위쪽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있는 자리서부터 이거를 여기서 잡아준다고 생각해도 요 구간이 여기가 딱 털리고 나면 이 이격을 좁히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아마 선물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한 10불 정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440 요선까지 보고 있어요. 30선이 잡아줄 것 같아서 장기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쯤이면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다가 실패해갖고 더 이걸 꺾어내리면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에 이게 훅 빼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빼려면 빼겠지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밀어내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한 파동으로 밀고 내려올까? 이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QQQ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하고 비슷한데 요 상방에는 오히려 볼륨이 조금 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눌림폭을 369점, 그러니까 370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가 털리면 요 부분을 매꾸러 내려오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 같은 거 이제 어닝 나오고 어닝 미스나 혹은 어닝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요. 주가가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30년하고 10년 이게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고민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2년, 3년 그 짧은 거하고 10년 뭐 이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 물끼리도 조금 더 짧은 애하고 조금 더 긴 애하고 어쨌든 그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이 된다면 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뉴스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 뭐 장이 막 갑자기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2, 3년 후에 그런 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도 바로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라 뭐 2, 3년의 하락장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2020년이었거든요. 저번에 역전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게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티클을 읽은 게 뭐였냐면
영어랑 완전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20년물이 신생이래요. 이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그 20년물의 자리가 정확한 자리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10년물과 30년물이 그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다. 장애막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리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걸 베어리시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눌리는 모양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1월은 제가 늘 생각했던 게 10월까지는 매집 그리고 11월부터는 그냥 위로 쭉쭉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정폭이 1년 동안 1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쭉 올라오는 동안 여기서 한번 10% 조정했거든요. 그 후로는 이 2020년 11월 이후로는 10% 조정이 없었어요. 상방에서부터. 여기가 6%인가? 뭐 그 정도, 5%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폭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넉넉지 않은 조정폭을 횡보로 뭐 이렇게 박스를 쳐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내려가고 10% 조정을 하고 가든지 이걸 좀 마무리해야 산타 랠리가 오든지 무슨 신년 랠리가 오든지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임금이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성장이 받쳐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문제지 갑자기 올라간 임금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경력직을 자르면서 새로 뽑는 사람들을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뭐 물류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을 할 이슈라고 생각은 해요. 보복 소비를 생각해서 과하게 주문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이제 뭐 수에즈 운하나 그런 문제로 막 엮인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인력 시장까지 완전히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공포 때문에 혹은 unemployment 베네핏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는 차차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떤 분이 이제 써놓으신 글이었는데 공감이 가요. 경력직이었던 운송하는 큰 트럭 운전사들이 다 은퇴가 가까워진 나이에 다 은퇴를 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젊은 새로운 일꾼들이 임금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거길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임금을 높여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해서 다시 새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뭐 그 덕분에 이제 뭐 기차로 많이 나르고 비행기로 많이 나르고 또 방법이 또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밸런스를 맞춰가는데 진짜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이 걸리면서 그 밸런스가 맞춰가는 동안 이제 주가가 어떻게든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땅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디어가 되게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이미 다들 테이퍼링 하면 막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장에 대한 대비는 해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진 포폴의 델타 값을 플러스 델타 값을 좀 줄여서 위험을 조금 바운스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 자체는 불리시이지만 하지만 어쩐지 이제 눌림폭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1월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장단기 금리차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맨 처음에 보여드린 차트 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테이퍼링은 원래 하려던 스케줄보다 좀 더 당겨져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장에 어쨌든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11월 3일부터 11월 8일 전후로 해서 장에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 아니라도. 그래서 11월이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긴장하는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주가는 올랐는데 이제 볼륨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올라가 있을 때 볼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360 요 윗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다 해서 다시 포지션을 바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이제 스파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QQQ나 스파이나 어쨌든 같은 각도니까.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진짜 여기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왠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본 자리는 이제 440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어쩌면 요선까지도 눌림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랫자리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DMI 같은 경우에 ADX가 지금 중간에 있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 위로 튀어 올라가면서 플러스 DMI가 올라가면 주가 상승폭이 커지는 거고, 여기처럼 이 ADX가 위쪽으로 상방으로 이 25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DMI가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데 걔가 이렇게 치켜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조금 급하게 내리는 빠른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이렇게 갑자기 확 따라 올라오면. 근데 뭐 지나봐야 사실 알죠. 그러니까 탑 같은 경우에 그 꼭지하고 발음은 진짜 잡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상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시그널 같은 걸 보고 이제 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포트폴리오 잘 붙들어 매시고 찬스가 왔을 때 좋은 주식, 내가 매집하고 싶었던 주식들 잘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